2021학년도 수능특강 생명과학 원 정밀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를 많이 풀어요. 많이 푸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 때 조금 선생님이 조언해 줘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개정된 부분에서 어떻게 수능특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수능특강의 목차를 좀 봤어요. 수능특강의 목차를 봤더니 1강부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그래서 이제 대단원이 5개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단원이 12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개정되기 이전에는 수능특강이 총 4단원으로 생명과학 원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능특강도 대단원 4개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중단원이 지금은 12개지만 예전엔 20개, 2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수능특강이라고 하면 대단원 개수는 늘어났지만 중단원 개수를 12개로 줄여서 대신에 그 중단원마다 들어가는 문항수를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90여 문제, 290문제 정도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항 구분을 선생님이 2점짜리, 3점짜리를 구분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선생님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잠깐 푼다던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또 잠깐 푼다던가 이렇게 해서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선생님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수능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생명과학 원이 총 30분이잖아요. 그럼 30분 동안 몇 문제를 풀어야 해요? 20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런데 30분 동안 20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체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틀리더라도 풀어보고나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문제 풀 때부터 시간에 대한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냐라고 내가 제안한다면 먼저 이제 킬러 문항을 제외한 비킬러 문항이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여기 4강에 있는 글씨가 좀 작죠? 4강에 있는 자극의 전달이나 내지는 유전 단원, 요 단원을 제외하고 킬러 문항 4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문항이 남아요? 16문항이요. 근데 이 16문항을 풀 때 몇 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생각 안 해본 친구들도 꽤 있을 건데 16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들어야 되는 시간은 대략 10분 안쪽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고 또 예전 졸업생들을 보면 만점 맞았던 친구들이 킬러 문항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풀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분에서 7분, 길면 8분, 어쨌든 10분 안에 다 끝났었어요. 만점 맞는 친구들이 16문제를 푸는데 10분 안쪽에 끝내버리니까 나머지 시간이 20분이 남게 되고 20분 이상 남는 시간 동안 4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간을 재지 않으려면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냥 여가선용일 뿐이라고요. 물론 개념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개념 공부를 하시는 건 시간을 잴 필요가 없겠지만 최소한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재고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게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6문항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6문항을 10분에 끝내려면 3문제당 2개, 3문제당 2분, 3문제당 2분 안에 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6문제를 3문제당 2분에 풀면 10분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는 3문제당 2분을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강 같은 경우에 2점 16문제, 8문제 있으니까 이 2개를 나눠서 하지 마시고 2개 더하면 24문제잖아요. 24문제니까 3분의 2면
그러면 16분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한 15분에 끝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1강에 24문제, 16문제, 8문제 합쳐서 24문제를 풀 때 애초에 타이머를 15분을 재놓고 스타트하고서는 16문제를 16문제랑 8문제를 다 풀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고 5분 동안 풀기에는 이걸 다 푸는 15분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애초에 시간을 재고 확보한 상태에서 블럭으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세 문제당 2분, 요거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문제당 2분. 그래서 자극의 전달, 여기 흥분, 전도, 분극, 탈분극, 재분극하는 이런 문제 있어요. 그리고 유전과 관련한 문제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킬러가 아니니까. 킬러라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문제는 2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어떨까요? 자극의 전달 그리고 유전과 관련한 이 문제들은요. 사실은 이 문제들은 시간을 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풀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시간을 잴 필요는 없으나 그런데 그래도 추천을 하자면 한 문제당 4분에서 5분 안에는 끝나줘야 네 문제를 푸는데 20분. 그럼 앞에서 비킬러 문항에서 10분. 그 다음 이건 지금 한 20분. 네 문제 푸는데 20분. 이러면 총 30분이 맞아질 거니까요. 일단 항상 나중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나면 이 부분도 나중에는 시간을 재고 푸셔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근데 뭐 한 문제 한 문제 시간 잴 필요는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재지 마시고 보통 이런 것들도 16문제, 12문제면 2시간을 잡고 푸는데 2시간 동안 꼼짝 말고 다 푼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다 풀기에 2시간이 굉장히 빡빡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조금 나눠서 2점짜리만 1시간, 3점짜리만 1시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